최다. 이성과 이런 세 가지 저녁 식사를 한다면 당신은 곧 선을 넘을 것입니다. 이성과 함께 식사하는 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숨겨진 신비를 품고 있다. 어른의 세계에서 먹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한 끼의 식사가 원래 공통점이 거의 없었던 두 사람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시혼이든 미혼이든 이성과 아래 세 가지 유형의 저녁 식사를 한다면 선을 넘기 매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대한 파티. 먼저 서로의 친구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주도해서 당신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에 초대한다면 그건 복잡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중 한 명이 아무도 만난 적이 없는 이성을 데려왔다면 당신의 첫 반응은 그들이 특이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성 친구들의 파티에 갔을 때 그들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둘을 놀릴 수도 있고 심지어 함께 와인 한 잔을 마시자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너희 둘이 언제 사귀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마치 당신과 이성이 연인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보이지 않는 손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말이죠. 게다가 상대방이 당신을 자신의 친구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당신은 그저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처음에는 다른 생각이 없더라도 점차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리듬을 따라가며 점차 커플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도움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모두가 너희 둘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말할 때와 같아요.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서로에 대한 다른 감정이 있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혼자 다른 사람 집에 저녁 먹으러 가다. 다음으로는 각자 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집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집에서는 모든 허세를 떨치고 원하는 만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이 당신을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것은 내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실제 삶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면 많은 작은 세부 사항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식기를 나눠주는 것을 도울 때 실수로 손가락 끝이 닿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무릎이 서로 비비어진다. 그리고 상대방이 헐렁하고 캐주얼한 집에서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런 것 보기에 평범한 장면이 사람들에게 상상되기가 듣기 쉽다. 더욱이 집안 분위기는 최면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음식의 향기, 그리고 상대방의 편안한 바디랭귀지는 모두 당신에게 여기는 안전해. 모든 경계를 내려도 돼라고 암시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경계를 내리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쉽게 친밀하고 모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은 집에 혼자 초대받은 사람은 대개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삶의 핵심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대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한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야식 마지막으로 밤늦은 교제와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한밤중에 잠이 안 와. 먹으러 나갈래.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 이런 종류의 심야 저녁 식사는 그저 배가 고파서 자정 간식을 같이 먹을 사람을 찾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배고픔을 위장한 감정적 교류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항상 한밤중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좋아할까? 밤은 마치 내장된 필터와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쉽습니다. 게다가 밤늦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이 더욱 뚜렷해지고 평소라면 감히 떠올리지도 못했을 국경을 넘은 생각에 대한 그럴듯한 변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새벽 2시에 두 사람이 바베큐 노점에 앉아 있거나 24시간 편의점 구석에 모여서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압박이나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난 항상 너한테 뭔가 말하고 싶었어. 와 같이 더 개인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늦은 밤에 취약함을 느끼는 것은 사람을 이성을 잃게 할 수 있는 술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위로한다는 구실과 함께 관심과 모호함의 경계가 모호해져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늦은 밤의 저녁 식사가 종종 사람들에게 순간적인 충동을 느끼게 하여 사람들이 그것이 단지 순간적인 충동일 뿐이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고 어젯밤의 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면 한밤중에 한 말과 행동이 주에 깊게 살펴보면 결코 거짓으로 판명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종종 단 한 끼의 식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먹으면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여러분, 이런 저녁 식사 파티에 직면했을 때는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순간적인 충동이나 모호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식사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와 얽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이성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고 기대감을 파악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